네, 안녕하세요. 레알 실무 엑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을 충족할 때 인원수를 카운트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먼저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동일한 수식으로 연도, 월, 필드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결과값을 가지고 그 결과값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도, 월, 네, 요 두 정보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두 정보와 연도와 월이라는 두 정보와 입사일, 퇴사일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조건이 충족을 했을 때 인원을 카운트하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저희가 인원 현황을 구하는 거였는데요. 먼저 월초 인원, 입사 인원, 퇴사 인원 이렇게 구해 볼 건데 월초 인원을 구할 때는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초 또는 전월 말일이 어, 입사일보다 같거나 크고 그리고 퇴사일보다 작으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해당되는 보고월의 기초 인원으로 카운팅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 지금 2020년 1월이잖아요. 그럼 2020년 1월에 전월의 말일은 2019년 12월 31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를 했고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죠? 당연히 인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요? 2019년 12월 8일로 해볼까요? 네, 8일 이렇게 되면 네, 지금 보고하고자 하는 2020년 1월에 전월,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말일, 31일이 되겠죠. 그 12월 31일과 입사일을 비교를 하면 입사일보다 전월의 말일이 크죠. 그죠? 그리고 퇴사는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죠? 안 했으니까 여전히 그 입사 현황에 잡혀야 되겠죠. 인원 현황에 잡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직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 단계를 보시면 전월 말일 먼저 계산을 해보고요. 그 전월 말일과 입사일을 먼저 비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월 말일과 퇴사일을 비교를 해서 두 조건이 모두 충족했을 때 인원으로 카운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옆에 수식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난을 하나, 열을 하나 추가를 해서 제가 수식을 입력을 한번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월 말일은 우선 지금 해당되는 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날짜를 만들어 주고요.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전월 말일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를 구할 때는요. 옆에 수식을 보시는 것처럼 데이트 함수를 썼습니다. 자, 데이트 함수를 쓰시고요. 이 데이트 함수의 인수는 세 가지입니다. 연도, 월, 일. 그래서 연도는 여기 있죠. 연도. 그리고 월. 그렇죠? 그리고 날짜는 일은 1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2020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1을 빼주면 하루치를 빼주면 바로 전일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엑셀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왜 지금 이렇게 빼기 1을 했을 때 전일로 갈까? 네. 보시기에는 날짜로 보이시지만 지금 결과값이 날짜로 보이시지만 이놈은 숫자입니다. 숫자. 엑셀에서는 날짜도 숫자로 취급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함수 isNumber라는 함수를 썼죠. 그래서 너 숫자야?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주네요. 자, 그래서 보이기에는 날짜로 보이지만 그 데이터의 형식은 숫자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월의 말일을 구했습니다. 그죠? 당월을 내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전월 말일을 구했고요. 자, 그러면 전월 말일과 입사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잖아요. 자, 전월 말일이 누구보다 같거나 크다. 누구보다 입사일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제가
위에 계산해 놓은 놈을 같이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네, 데이트부터 시작해서 쭉 카피를 하시고요. 어디에다가 앞쪽에 L 13번 대신 요걸 카피한 걸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어이구, 제가 잘못했네요. 아직 자판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사일 그리고 전월 말일을 비교를 해서 전월 말일이 입사일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퇴사일이 전월 말보다 큰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퇴사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퇴사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체킹을 합니다. 자, 퇴사일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빈 공란이잖아요. 그죠? 자, 이놈이 퇴사일이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보면 빈 공란이냐 아니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F13번 셀이 땡땡이냐 땡땡이냐라는 말은 빈 공란이 데이터가 없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true이면 어떻게 되죠? 퇴사일이 없으면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 대상을 퇴사일이 없으면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비교 대상이 되는 퇴사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퇴사일이 정보가 없다면 빵빵이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를 만들어줘서 그 해당되는 날짜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강제로. 그래서 아주 먼 미래에 퇴사하는 걸로 지금 어차피 비교하는 거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020년보다 조금 더 먼 미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확실한 미래를 하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먼 미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퇴사일 유무는 계산해 놨으니까 아주 먼 미래는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역시 데이트 함수를 써서 9999년 12월 31일 이렇게 하면 퇴사일이 9999년 12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퇴사일이 없다면, 그래서 퇴사일이 없다면 무라면 true. 그래서 true 값과 지금 계산해 준 날짜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분명히 보이는 건 지금 분명히 날짜처럼 보이지만 그 값은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엑셀에서 true와 true는 1, false는 1입니다. 그래서 지금 퇴사일이 없기 때문에 퇴사일 유무는 true가 됐을 거고요. 그죠? true 곱하기 지금 날짜 9999년 12월 31일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 곱하기 날짜에 해당되는 숫자를 곱했기 때문에 9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걸 복사를 하고요. 이 날짜 데이트 함수 앞에다가 그대로 넣어주고 곱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앞에 괄호를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괄호를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더하기랑 곱하기랑 순서를 어떤 걸 먼저 해줄 거냐 원하는 대로 해주려면 괄호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지금 퇴사일이 지금 빈 공란이기 때문에 true가 된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날짜를 강제로 만들어줘서 두 개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9999년 12월 31일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퇴사일이 존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퇴사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앞쪽의 값이 보시는 것처럼 false가 됐죠. false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에서는 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 곱하기 강제로 만들어졌던 9999년 12월 31일을 곱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값이 0이 됐죠. 그래서 0인 날짜에 해당되는 값이 1900년 1월 빵빵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엑셀에서 날짜는 1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1은 1에 해당되는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은 기본적으로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옵션에 가면 좀 다른 내용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퇴사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퇴사 유무에서 값이 false니까 강제로 만들어준 9999년 12월 31일이라고 곱하면 0이 됐을 거고
그죠? 여기에다가 더하기, 네, 실제 퇴사일을 더해주면, 네, 퇴사일이 잡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퇴사일이 있으면 퇴사일이 계산이 되는 거고, 퇴사일이 없으면 강제로 9999년 12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퇴사일도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비교 대상은 퇴사일이 전월 말일보다 큰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사일이 전월 말일, 전월 말일은 이미 계산해놨죠. 자, 계산해놨으니까 그냥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 전월 말일이 누구보다 작으냐, 예, 퇴사일이 크냐, 그죠? 이 퇴사일도 네,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스페이스바를, 아이고, 제가 아직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아서 네. 네, 붙여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true가 됐죠. 그죠? 그러면 전월 말일과 입사일을 비교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전월 말일과 퇴사일을 비교한 두 번째 조건. 네, 그래서 둘 다가 지금 true죠. 자, 다시 한번 쫓아가 보면 2020년 1월에 전월, 2019년 12월에 말일은 31일이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인원수에 카운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시면 입사일이 2019년 12월 8일이고 퇴사일이 2020년 1월 17일이니까 당연히 카운트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1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1은 어떻게 들어갔느냐? 제가 엑셀에서 true는 1, false는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건, 두 가지 조건, true 값과 true 값을 곱하면 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요 지금 계산된 true 값을 곱했는데 그 true 값도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확장을 해볼게요. 그럼 앞에 네, 넣어주고요. 스페이스 한번 띄워주고요. 아이고, 띄워주고 제가 아까 괄호 넣었듯이 네, 곱하기가 제대로 먹히려면 이렇게 앞에 거 계산을 해줬고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카피 네, 뒤에 L17번을 넣어주고 괄호를 이렇게 살짝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1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요거를 어디에다가요? 전체적으로 카피를 해서 여기에 넣어준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편에 n열에 지금 수식의 결과값 네, 보시는 그대로고요. 그 수식을 어떻게 넣는지 지금 m열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최종 결과값은 보시면 앞쪽에 파란색으로 글자가 지금 입혀져 있는 거는 첫 번째 조건 전월 말일과 입사일을 비교를 한 거고요. 그리고 뒤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자는 네, 전월 말일과 퇴사일을 비교를 해서 네, true, false를 구하고 두 개의 값을 곱해서 네, 해당 조건이 충족이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인원이 카운트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월초인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처음 보셨다면. 자,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 게 이해가 되셨다면 두 번째 거는 쉽습니다. 오히려. 자, 두 번째 거는 입사 인원입니다. 입사 인원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지금 보고하는 월이 2020년 1월이니까 2020년 1월에 입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true, false를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인데 자, 보고월이 2020년 1월이고 입사일이 2020년 1월 8일입니다. 그죠? 자, 1월에 입사를 했네요. 그죠? 당연히 카운트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거를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려면 그 달, 입사한 달의 마지막 일자 그리고 보고월의 마지막 일자가 같은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입사일이 2020년 1월이니까 그 달의 마지막 날은 1월 31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고하는 달이 2020년 1월이니까 2020년 1월의 마지막 날 31일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사일의 마지막 날은 2020년 1월 31일이 되는 거고 보고월의 마지막 날은 2020년 1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두 개 같으니까 1이 되는 거죠. 그게 틀리면 네,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사일에 해당 월 말일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여기 보시면 EO month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end of month이지 않을까. 네, 달의 마지막 날. 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EOMONTH month
자, 스타트 데이트가 입사일이 될 거고요. 입사일이 될 거고, 그리고 먼스는요. 지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앞뒤로 움직일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사일 그 달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0, 그 달의 마지막 달을 마지막 날짜를 구해라고 할 때는 0을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달 뒤면 1, 한 달 전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0을 주면 보시는 것처럼 네,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날짜가 자, 서식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입사일에 해당 월 말일은 1월 31일이 됐고요. 자, 보고월의 말일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고월은 2020년 1월이니까요. 먼저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네, 날짜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1, 그쵸? 엔터 하면 2020년 1월 1일이 된 거죠. 여기에 다시 end of month, year month를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수를 하나 더 마지막에 콤마 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입사 1에 1이 해당되는 월의 말일 그리고 보고월의 말일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같아요? 라고 물으면 네, 같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날짜가 서식이 날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를 네, 숫자로 바꿔주면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을 확장해주면 네, 수식을 확장해주면 네, 여기다가 네, 에코 여기다가 네, 제가 헤매고 있네요. 네, 네,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 네, 같은지 물었고요. 거기에 곱하기 1 해주기 위해서 먼저 괄호를 한 번 더 쳐줄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보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입사 인원도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퇴사 인원은요? 퇴사 인원은 똑같습니다. 퇴사 인원은 똑같습니다. 누구랑? 입사 인원이랑. 퇴사일과 보고월의 마지막 일이 같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수식으로 연도와 월 필드 조건들을 자동으로 쭉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연도와 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입사일과 퇴사일을 비교를 해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월초 인원, 입사 인원, 퇴사 인원을 카운트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월초 인원을 구할 때 조금 네,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그렇게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